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닭이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풍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마내과 이재명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마내과 이재명입니다. 네, 통풍을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식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통풍이기 때문에 주요 음식들에는 뭐 빨간 고기들과 또 뭐 새우라던가 또 정어리, 고등어 등등 말씀드렸고 건강한 음식으로는 우리가 요거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외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앞서 말씀드린 음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개의 경우는 1인분 식탁 안에서는 그냥 충분히 다 드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식들마다 가지고 있는 통풍에 대한 위험도도 중요하지만 음식들 자체가 갖고 있는 필수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통풍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다 드실 것을 권장하는데 대신 과하게만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은 있죠. 통풍 환자분들이 있어서는 첫째는 그래도 술하고 담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장류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곱창이라든가 또는 간 등등은 워낙에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를 줄 수가 있어요. 뭐 탄산수는 상관없겠지만은 실제로 탄산음료 안에는 이제 콜라 사이다와 같은 음료 안에는 과당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퓨린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어떤 성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는 안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는 한 가지는 이제 수면이죠. 수면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체중이 급변하는 경우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런 그 무형의 어떤 스트레스가 통풍을 일으키는 유형의 어떤 통풍 질환을 일으키는 커다란 요소라고 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입원실에 있는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6인실에 환자분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2, 3일 정도 옆에 좌우에 환자분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2, 3일 정도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갑자기 새벽에 발이 부어가지고 콜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통풍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만은 무릎 수술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딘가 수술을 받거나 심장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술을 받으니 입원 중에 이제 나았네. 그래서 긴장도가 떨어지고 또는 수술이라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퇴원해야지라고 나갈 때쯤 돼서 발이 부어서 같이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 술 한 방울도 안 드신다라고 해도 2, 3일 동안 같이 또 밤새시고 또 무리함에 있어서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은 또는 출장 뒤에서 3일차 때 갑자기 발이 부어가지고 병원 오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통풍은 술이다. 통풍은 치맥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음식은 그 정도 세 가지 정도 유의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 또 말씀드렸던 나머지 환경적인 부분들 수면이라든가 스트레스 또는 피로도 문제 이런 문제들에 서 같이 교정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흔하지는 않지만은 또 약물에 대한 통풍 유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농도의 아스피린을 먹고 있죠. 아마 예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아스피린은 어쩌면 그 약반 감초처럼 같이 껴서 든 경우들이 많았어요. 워낙에 보고들이 좋았고 우리가 그 치매라던가 또는 뇌경색이라는 그 협심증에 대한 예방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많이 우리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거에는 1차적인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아스피린을 먹어서 뇌출혈이라든가 위장출혈이라든가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쓰는 거는 맞죠. 따라서 과거에도 꾸준히 드셨던 저농도의 아스피린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통풍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심장 질환이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머리 쪽에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있는데 아스피린을 끊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발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통풍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류마티스 전문의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혈압약 중에 이뇨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뇨제 성분의 약이 있어서 이런 녀석들이 종종 요산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결핵약 중에도 드시는 분 중에 피라지나마이드라든가 에산부토리라든가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요산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에서는 꼭 주의 있게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통풍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재명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